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낯선 땅에서 단 하루,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그 선택을 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알던 세상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나는 교환학생으로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에 왔다. 한국에서 꿈꾸던 유학생활과는 달리 이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외롭고 낯선 곳이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한 게시판에서 모텔 야간 근무 공고를 발견했다. 시급은 괜찮았고 밤 시간대라 학업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 면접은 전화로 간단히 끝났다. 모텔 주인은 나이 든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쉰 듯 탁했다. 그는 내게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채용을 확정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상했다.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을 뽑았을까? 왜 나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첫 출근 날 나는 낡은 승용차를 몰고 국도를 따라 한참을 달렸다. 주변은 온통 옥수수밭뿐이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모텔의 네온 사인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건물은 1층짜리 직사각형 구조였고 방은 10개 남짓되어 보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카펫과 낡은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슴 박제머리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카운터 위에는 두툼한 손님 기록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책을 펼쳐봤다. 이상했다. 페이지마다 날짜는 적혀 있었지만 손님의 서명란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간혹 이름이 적힌 곳도 있었지만 글씨체가 모두 달라 보였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그날 밤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는 가끔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고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고요함이 너무 깊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새벽 5시쯤 주인이 나타나 교대를 했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 않았다. 그렇게 첫 근무가 끝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이 모텔에서의 근무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손님은 드물었다. 일주일에 서너 명 정도였고 대부분 장거리 트럭 운전사나 혼자 여행하는 중년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말이 없었고 체크인을 하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아침에 조용히 떠났다. 어떤 이들은 기록부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현금을 내밀고 사라졌다.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주인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무표정했고 내게 필요 이상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모텔 뒤편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주인은 첫날 나에게 그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청소 도구는 로비 옆 작은 수납장에 있으니 그것만 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다. 왜 창고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 밤은 계속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가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로비 창문 너머로 주차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다. 누군가 차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는 검은색 픽업 트럭이었고 운전석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내가 다가가자
창문을 내렸다. 혹시 방 필요하세요? 내가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쉬다 가는 중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로비로 돌아왔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바람이 거셌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중년이었고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방 하나 주세요. 남자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건넸다. 그는 기록부를 슬쩍 보더니 서명란을 그냥 지나쳤다. 대신 현금 몇 장을 카운터에 던지듯 놓았다. 혹시 경찰이 오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여기 묵지 않았다고 해주세요.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는 범죄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건가? 1시간쯤 지났을까? 나는 로비를 걸으며 긴장을 풀려고 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찌직 찌직. 무전기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남자가 묵고 있는 방에서 들려왔다. 위치 확인. 오버.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왜 그가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 걸까? 새벽이 되자 비는 그쳤다. 남자는 동이 트기 전에 조용히 체크아웃을 했다. 그는 내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없이 문을 나섰다. 나는 그가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온몸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잠에서 깨어 학교로 향했다. 수업을 듣는 내내 전날 밤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경찰을 피하려 했을까? 저녁이 되어 다시 모텔로 향했다.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경찰차였다. 나는 긴장하며 로비로 들어갔다. 안에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고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한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은 둥글었다. 어젯밤에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 남자는 어젯밤 모텔에 묵었던 그 사람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애매하게 말을 흐렸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혹시 기억나면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네고 동료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 한 경찰관의 허리춤에서 무전기가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어젯밤 들었던 기계음이 떠올랐다. 찌직 찌직. 그 소리와 경찰의 무전기 소리가 똑같았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설마 그들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경찰이 범죄자와 한패일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왜 그들은 어젯밤이 아니라 오늘 왔을까? 왜 남자는 경찰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까? 나는 카운터에 앉아
손님 기록부를 다시 펼쳤다. 어젯밤 페이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마치 그 남자는 처음부터 이곳에 없었던 것처럼. 며칠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매일 밤 근무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 도구를 찾다가 실수로 창고 문 앞에 서게 되었다. 주인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다. 선반에는 오래된 침구류와 청소 도구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는 여행 가방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가방은 무거웠고 겉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여권이 들어 있었다. 여권을 펼치자 한 여자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은 엘리자베스 코너. 발급일은 5년 전이었다. 나는 다른 가방도 열어봤다. 모두 같았다. 여권, 사진, 찢어진 신발, 그리고 개인 물품들. 어떤 가방에는 아이의 인형도 들어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거야? 그때 눈에 익은 가방 하나가 보였다. 검은색 백팩.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지퍼를 열자 남자용 티셔츠와 면도기, 그리고 무전기가 들어 있었다. 바로 며칠 전 묵었던 그 남자의 가방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돌아섰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누군가 날 지켜본 건 아닐까. 나는 가방을 제자리에 놓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일주일 후 다시 폭풍우가 몰아쳤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며칠 전 왔던 그 경찰이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 묵으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건넸다. 그는 기록부에 서명도 하지 않고 방으로 향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며칠 전 묵었던 그 중년 남자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씩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네, 그러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도 방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른 척했지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알고 있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CCTV를 확인해야 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나는 뒷방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모니터 앞에 앉아 며칠 전 녹화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로비가 비춰졌다. 그리고 한 여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며 웃고 있었다. 나는 얼굴을 화면에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실종자였다. 이름은 사라 해밍웨이. 3주 전부터 행방불명된 대학생. 나는 뒤로 물러났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가 여기서 일했다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그녀의 자리를 대신한 건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모니터를 끄고 로비로 돌아왔다. 경찰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탈출을 결심했다. 새벽 4시 나는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향했다. 주차장은 고요했고 내 차는 저 멀리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를 비췄다. 나는 멈춰섰다. 도로에는 순찰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경찰이 내렸다. 바로 며칠 전 모텔에 묵었던 그 남자였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어디 가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창문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가 차 문을 열고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끌려가듯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여전히 고요했고 카운터 위에는 손님 기록부가 놓여 있었다. 경찰은 나를 카운터 앞에 세우고 책을 펼쳤다. 빈 페이지가 나타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붉은 펜을 꺼내 천천히 글씨를 썼다. 오늘 밤 김태주. 나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다. 그것은 내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손님이 아니었다. 나는 기록되어야 할 존재였다. 문이 닫혔다. 어둠이 나를 삼켰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 안전한 곳인가요?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 제 이름이 그 기록부에 새겨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조심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당신을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